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한 주에 또 가운데가 또, 되었네요.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조금 이제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종종종 옆으로 세우다가 한 번 더 강하게 때리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2201.03, 전일 대비 0.08%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757.82, 전일 대비 0.47% 하락이 되었습니다. 장중에 조금 많이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나마 장 후반에 다시 해서 반등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해외 시장과 그다음에 국내 시장의 상황들, 계속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장이 좀 빠지니까 좀 우려감을 가지신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은데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성투사님 모시고 오늘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장중에 조금 많이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상대 네. 양봉 지금 한 5일 만에 또 한 번 또 출연을 하다 보니까, 네네. 또 이렇게 좀, 장이 또 밀리는 거 아니야? 시장이 이렇게 또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하시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청 상위주가 또 많이 밀리다 보니까, 네네네. 또 우려감을 가지신 분. 믿을 거는 IT인데, IT가 또 밀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반적인 해외 시장하고, 해외 시장은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사상 최고치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되는지, 네네. 그렇죠. 네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시면 이제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도대체 왜 그런 거냐라고 이제 좀 따져봤죠. 그랬더니 정말로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뭐 기업들 실적이 같이 좋아지는 것이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또는 이제 이게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1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한 기업들이 사전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해서 네네네. 이제 1분기 전망치를 확 낮춘 거죠. 아, 우린 정말 그러니까, 낮을 네. 거야 이랬는데 나왔는데 네, 네. 그보다 더 좋았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뭐 100 정도가 나올 거 예상했지만은 그래도 분기에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참에 좀 낮춰서 잡자 해서 네. 이제 한 50 정도만 얘기했는데 네네네. 한 80 정도가 나온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S&P 500의 기업들 실적 발표한 기업들 약 80% 정도가 이렇게 다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네네네. 좋게 나왔고 또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이 실적 증가율을 보니까 전망치보다 한 60% 이상이 또 좋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네네네. 뭐 100원 정도 나올 거라 생각했던 게 한 160원, 170원 나온 부분이 되는 거라서 네. 기업들 실적이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식의 어떤 모양새가 좀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경기가 좋아서 기업들 실적이 좋은 것도 좋고 네.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나쁠 게 없잖아요. 맞네요. 그래서 뭐 좋을 거, 나쁜 건 네. 없네요, 진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게 되는 부분도 네네. 있고 또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내년도 가을 정도까지는 동결시켜 놔버렸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뭐 어디 다른 쪽에 투자할 데가 없고 주식이나 사자 뭐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S&P 500하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아우, 대단한데요? 네. 네네네. 그리고 다우지수는 이제 바로 턱걸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네. 아마 뭐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역사가 또 써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와우, 네네네. 완전. 이게 이제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트럼프의 음모가 트럼프의 어떤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완전 V라인이네요. 네네네. 네. 트럼프는 V라인은 아닌데 그렇게 또 V로 올라가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금리를 동결시키는 부분. 이게 사실은 증시가 하락한 게 무역 분쟁 트럼프 때문인데 네네. 이걸 괜히 파월 불러다가 자르네 마네 그러면서 겁을 잔뜩 줘가지고 네. 연준이 완전히 지금 쫄아있네요. 비둘기도 그런 비둘기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또 이러한 쪽 제재하면서 유가 끌어올리면서 네네. 그냥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방향들을 계속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악재들 다 해소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이제 자금들이 어디 한 군데 묶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데다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네네. 뭐 지금 상태라면은 증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생각돼요. 아. 근데 여기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작년 여름에는 미국 증시가 그럼 혼자 올라가지 않았냐? 네네네네. 네, 맞아요. 우리나라 네. 증시 뭐 중국 증시 전부 다 하락했고 네네. 미국만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올해는 증시가 안 좋을 거다, 뭐 미국만 갈 거다, 뭐 우리나라는 글렀어, 이번 생은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때하고 지금은 또 다른 게 있는 게 금리가 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덩치도 좋고 경제력도 좋은 이런 세계 1등 국가가 금리까지 높게 준다 하니까 자금이 글로 갈 수밖에 없었겠죠. 맞아. 많이 빠져나갔어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다 같이 좋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안 돼요. 그러면은 미국이 더 이상 매력도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당연히 뭐 미국 증시에 들어가는 자금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증시 뭐 따지고 보면 이런 거죠. 시장이 좋을 때 우량주 살래 아니면 중소형주 살 때 이 부분인데 네네. 사실 중소형주들의 수익률이 더 크거든요. 더 빠르고 더 네, 크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번은 이제 뭐 주가 상승이 만약에 더 진행이 된다라면 네네. 미국을 위시로 한 어떤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어떤 동반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2003년에서 2007년도까지의 어떤 그 형성되는 그 음. 호황기장에서 나왔었던 네네. 정말 큰 장이 오는 뭐 그런 것들이 자꾸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새벽에 제가 잠이 깼지 않습니까? 네. 아, 네. 이거 큰일 났다. 너무 장이 좋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요. 네네. 국내 시장에 대한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크게 걱정할 거 없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일단 금리 자체가 안 오르고 있는 네. 상황, 동결된 상황이 이제 매였던 새가 이제 비둘기로 바뀌게 되면서 예, 그렇죠. 네. 온순하게 되는데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는 굉장히 전략가 기질이 네. 있는 것이 다분히 보이는 게 트위터로 통해서 여러 가지 압박과 회유를 같이 하면서 여러 것들을 네. 뭐 본인 유리한 고지로 단숨에 이제 V 라인으로 반대시켜 놓는 모습인데 좀 약간 역사적 사상 최고치가 다시 경신이 될 것인가 좀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고 그에 맞서서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빠지고는 그제 지금 이제 언제 빠졌나요? 4월 18일 날 4월 네네네. 18일 날 장대음봉 출연하고 오늘 또 장대음봉이 나와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웠는데 장 막판에 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다시 매수로 바뀌었었단 네네네. 말이에요. 계속 밀다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네. 그러면서 그래서- 또 약간 이제 플러스는 아닙니다만 만회를 다 많이 했어요. 그죠? 네, 그렇죠. 네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아마 미국 쪽은 이제 트럼프도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하지 않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쪽으로 일단 넘어가 보면 지난 4월 18일 날 장대음봉이 나왔을 때 보면 네. 그 차트상에서 우리가 확인되는 부분들이 아직 21선과 61선 간의 괴리가 좀 남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옆으로 서는 게 아니라 좀 더 들어와야지 되는데 저 간격 메꿔야 되는데 네네. 행보로 메꿔도 상관은 없겠지만 일단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메꾸고 들어가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3일 연장 옆으로 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냥 가려나 보다 했는데 오늘 드디어 지지선까지 딱 메꿔주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네네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지지선까지 메꿔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면 밑에서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받아주겠습니다라는 어떤 체력만 좀 형성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수급이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네. 외국인들이 뭐 장중만 하더라도 1,000억 원대 매도가 좀 나왔는데 네. 사실 뭐 그동안 매수 들어온 거에 비하면 1,000억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몇 조 원에 들어왔었으니까요. 네. 매도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막판에 또 싹 돌리는 모양새가 나타나면서 네. 이게 결국 마감에 240억 순 매수로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네. 물론 기관들도 뭐 많이 팔고 또 그 물량을 개인들이 많이 사고는 했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수급을 받아서 올리고 있다는 부분은 시장이 더 빠지진 않고 요 근처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요 생각이 좀 강력하게 드는 부분이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수급 종을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그 대형주, 네. 그다음에 시가총 상위권, 그다음에 전기전자 쪽을 많이 던졌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던진 게 뭐냐면 많이 올라갔던 거 그동안. 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가 좀 매도 다 때렸던 거 있잖아요. 최근에 네, 너무 네. 올랐어요. 부담돼요 이런 거.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들 때렸고요. 네. 그리고 그 자금이 그대로 어디로 갔냐면 보니까 오늘 아마 그 많이 올라온 종목들 보시면은 상승률 상위 쪽에서 보시면은 전부 다 오늘 출발했거나 네. 어제 출발했거나 그런 종목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 팔아가지고 좀 덜 오른 것 쪽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수급이 일단 그렇게 움직였다 보시면 되는 거고 또 네네네. 대신에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때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조정이 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네. 근데 또 공교롭게도 현대차는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네. 현대차는 또 그동안 너무 비관적이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바닥이라는 어떤 느낌, 이런 게 강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금이 위에서 빼가지고 밑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형태, 그런 자금의 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금이 어디 도망가거나, 뭐 이탈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시장은 조정에 나오면 오히려, 고맙습니다.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네요. 그래서 지지권에 있는 거, 바닥권에 있는 것들 막 계속 사나가시는 그런 전략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장이 아닌가. 네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런 조정에서는 지금 겁먹으시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시장이 좀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집중해서 몰려 있었던 곳, 네. IT 쪽하고, 오늘 또 바이오 쪽이 조금 많이 하락폭을 좀 키우는데, 바이오 쪽도 시장이 조금 떨어질 때 좀 받쳐주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네. 내려오는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항상 이제 개인들이 조금 많이 몰려있던, 그리고 집중해서 매수했던 부분에서 좀 빠지고, 개인들이 좀 우려했던 부분, 잘 안 될 거라고 네. 생각하는 부분에서 강력하게 지금, 튀어나가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전종목 차트를 보시면서 공부를 네. 좀 해 나가시고, 그게 아니면은, 제 팟빵을 또 열심히 들어보시면, 제 팟빵이 좀 독특하죠? 네, 그렇죠. 다른 분들은 계속해서 뭐 이렇게, 네. 시장이 안 좋은 방향, 안 될 수 있는 방향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되는 방향을 자꾸 말을 하니까, 아마 오늘 방송에도 또 많은 안티 분들의 어떤 그 댓글이 많이 달릴 거라 생각합니다. 네네네네. 뭐 물론 반대 의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음. 시장이 더 빠질 것 같아. 네네네. 라고 그냥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네. 진짜로 그 인격적인 부분들에 음. 그 느껴지는 그런 어떤 악성 댓글이 있잖아요. 그거 조금 좀 그냥 아무 자제해 생각 없이 주셨으면 그냥, 좋겠어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네네. 여기는 건전한 토론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 분명히 옆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장 빠질 것 같다 그런 데 가가지고 야 이 바보들아 그러게 장이 왜 빠지냐 이렇게 댓글 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그분들대로 부분들은- 존중을 네. 해드리는 거고, 생각이 다를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 다름은 인정합니다.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모독이라든지 음. 이런 공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네. 시장은 그래도 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 우상향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장기적인 추세, 큰 추세를 보고 가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냥 네네. 오늘 내일만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항상 이게- 이제 문제점을 찾으시는 분들은 변명거리를 계속해서 찾게 되고요. 긍정적인 면을 보시려는 분들은 또 긍정적인 면만 보시기 때문에 그런 시각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뭐 생각보다는 이제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생각되고요. 네네네. 이게 98년도인가 우리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할 때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IMF 이후에 이제 주가가 뭐 240포인트인가 그 정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즈음에서 이제 그 당시 현대증권의 그 이익치 사장이라고 네. 계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 주식 2천 간다. 네. 그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엄청나게 문매를 맞았죠. 무슨 네네네. 말이냐. 이게 지금 말이 되냐. 500도 못 갔는데 무슨 2천이냐. 근데 이게 딱 그로부터 10년 후에 2,000포인트 찍습니다. 네. 증시가요. 2007년도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 뭐 하루 이틀 조정 나왔다 또는 뭐 이게 조정이 한 달 이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10년 후에 또는 그 후에 증시가 음.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그냥 단기적인 부분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쨌든 시장은 우상향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라면 하락하든 상승하든 그것에 연연히 하지 말고 투자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보다도 훨씬, 지금 상황 보기에는 분명히 뭐 장세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2,000포인트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아, 진짜 네. 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네, 또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사실 뭐 지금 5,000을 가도 부족할 판이고요. 네네네. 뭐 2008년도에 중국은 6,000도 넘었었는데 우리가 맞아요. 지금 이렇게 3,000도 네. 못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라질 같은 네. 경우만 봐도 뭐 그냥 뭐 지금 뭐 날아가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쪽이랑 네. 비교하시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냥 중국하고만 비교하자고요. 알겠습니다. 가까운 우리는 중국하고 이제 비교하겠습니다. 2등을 찍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어. 정도로 좀 보시면 네, 우리나라가 많이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조정이 나면 감사한 마음으로 주식을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정이 또 나오면은 좋은 종목들이 또 네. 싸게 굴러다니니까요. 네네. 지수는 오르락 내리락 변동폭이 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종목군, 좋은 종목을 내가 어떻게 그렇죠. 발견하고 꾸준히 갖고 갈 수 있냐. 어떻게 보면은 지수보다는 종목의 그 상승률이 훨씬 더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팜 시스템이죠. 그렇죠. 네. 시장이 조정할 때도 잘 나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갔었고요. 그리고 또 수익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담아 나가는 것, 써먹지 않은 종목들을 담아 나가는 것이 우리 부자빠 주식학교의 부자빠님의 팜 시스템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네.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좀 정신 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네, 네.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 시장의 역사는 우상향의 역사다라는 요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앞쪽에 시장의 역사는까지 하고 뒤쪽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시장의 역사는, 우상향의 역사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